엑셀 부품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조합 회로에 대해서 했었죠. 그 조합 회로를 실제 AND와 NOT 또는 NAND 또는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익스클러시브 오아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조합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칩으로. 그래서 그런 칩들이 EPLD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FPGA라고 해서 물론 거기다 좀 더 확장된 거지만, 예, 그런 칩들도 나와 있고, 또 롬이라고 하는 이 D램, 뭐 S램, 그다음에 롬, 뭐 이런 식의 롬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이번 진도 상황으로 봐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빼고, 바로 이제 그 8장의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회로가 있는가 하면 순차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 회로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덧셈 장치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디코더,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뭐 엔코더 이런 것들을 했었죠. 물론 뭐 그걸 약간 변형한 디멀티플렉서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멀티플렉스하고 디코더라고 하는 거의 변형 형태니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차로라고 하는 거는 카운터와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개수를 셌는데 3이라고 하는 값이 개수로 세워졌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2가 될 테고, 다시 하나가 더 들어오면 3에서 4가 될 테고, 그래서 항상 그 현재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차회로에서는 또는 순서회로에서는 분명히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8장 부분이 바로 제목은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피읍은 F 발음입니다. 플립플롭.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저장 장치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저장 장치니까 우리가 D램이나 S램 또는 요즘에 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저장 장치는 한 비트에 해당되는 자료만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빗장을 채운다라고 얘기해서 저장 장치의 그 기본은 렛치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렛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기억 장치라고 했듯이 이 기억 장치 또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자, 우리가 뭐든지 이제 기억을 할 적에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죠. 그와 똑같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풋이 있다라고 한번 했죠. 그리고 아웃풋이 있다라고 한번 해죠. 여기 아웃풋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에서 나가는 걸로 해서 그냥 확 나가버리면 끝인 경우, 그런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바로 결정되는 거, 조합 회로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이 들어간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not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출력이 뭐가 나오냐면 I 프라임이 되죠. 입력값에 반대되는 거. 그래도 한 번 더 쓰면 원래 값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 입력값 그대로 저기 나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냐면 이렇게 반복하는 이 선을 하나 더 넣죠. 이걸 갖다가 되돌아간다 그래서 피드백 라인이다라고 하는, 또는 그냥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값이 입력값이 출력으로 나가는데, 아웃풋으로 나가는데 계속 반복하는 선이 있어서 나가다가 다시 I 쪽으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따라서 이와 같이
이 피드백 라인이 있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한 비트 또는 하나의 0이나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 레치라고 레치의 원뜻은 빗장이라고 하는 뜻이다 하죠. 빗장을 채워버리면 자료가 나가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빗장이 여기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원래 값을 쓰고 싶기도 하지만 원래 입력값에 반대되는 값을 쓰고 싶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q 바라고 하는 거를 끌어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낫 게이트를 가지고 그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고 실제 지금 이런 렛치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가장 기본은 이 그 노아 게이트나 낸드 게이트를 이용하는데 보통 노아 게이트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낸드 게이트를 쓸 때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노아 게이트를 쓰는 걸 많이 뭐 책들을 많이 이제 기본으로 보고 이 그 낸드 게이트를 쓸 적에는 입력값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액티브 로우라고 얘기하죠. 0일 때 어떤 출력값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일 때 출력값이 결정될 땐 노아 게이트를 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이걸 조금 더 이 실용화 시켰을 때 이 얘기가 바로 대표적인 이 래치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래치가 뭐냐면 SR 래치라고 하는 거다. 또는 이걸 RS 래치라고도 불러요. 그건 순서가 상관없고 여기서 S라고 하는 거는 셋의 의미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셋의 의미를 따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SR 또는 RS 래치라고 부른다. 자, 구성은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낫 게이트를 두 개를 쓰고 이 피드백을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피드백 라인이 있는 거를 이 그 가로로 쭉 펼쳐 놨었는데 이제 가로로 피지 말고 이 그 노아 게이트들을 바로 이 뒤에다 붙이지 말고 아래쪽에다 붙여보자 이거죠. 그럼 인풋이 즉 입력이 두 개짜리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이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게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 라인이 첫 번째 입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크로스 형태로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SR 래치의 형태다. 그 중에 하나를 출력을 Q라고 아까 여기 나가는 걸 Q, 이쪽을 Q 프라임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하나 입력을 R, 하나 입력을 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게 바로 SR 래치 형태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낸드 게이트를 써서 했을 적에도 이 출력 중에 하나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출력을 피드백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피드백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따로 입력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를 Q, 이쪽에 Q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 신호가 아까는 RS인데 이제는 S 프라임과 R 프라임으로 만들어진다 하죠. 이것도 가능하다 하죠.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모습은 이럴 때 동작한다고 그래서 액티브 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럴 때 모든 출력이 결정되는 액티브 하이 인풋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이 이 동작하는데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하이 인풋 SRH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0일 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 로우 그 다음에 인풋 그리고 SRLH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선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보단 1로 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쪽처럼 낸드 게이트를 써야 될 때도 있겠죠. 0일 때 동작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표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이해하기에는 일이 그 동작하는데 뭔가 출력값이 들어온 걸로 확인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이 왼쪽에 이 노아 게이트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SR 래치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신호 들어온 거를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호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SR 래치에 대한 동작을 한번 나타내 보자. SR 래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좀 지우고 됐죠? 조금 이상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 이 부분이 Q, 요거를 Q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쌍알리는 쪽이 R, 여기가 S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 그 노아 게이트를 쓰니까 이 노아 게이트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입력이 2개짜리에 해당되는 동작을 볼게요. 이렇게 2개 입력이 있고 노아 게이트의 출력을 F라고 가정했을 때 오아 게이트는 적어도 하나가 1이 있으면 출력값이 1이 나오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동그라미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따라서 모든 신호가 0일 때만 한해서 출력값이 1이 나오는 그런 동작해 주는 것이 바로 SR 렛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동작에 대한 걸 보죠. 만약에 현재 상태가 이 그 Q가 현재 Q가 1이라고 한다면 Q 프라임은 반대되는 신호를 가져야 되겠죠.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었다라고 하는 신호였다. 그리고 R이 이 1이고 S가 0이 되는 입력 신호가 들어갔다. 인풋이 요거를 입력했다라고 한번 했죠.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그러니까 R이 1이고 S가 0이었다라는 죠. 그러면 원래 그 갖고 있던 신호가 Q가 1이니까 이 부분도 1이 나올 테고 이 부분은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신호가 하나가 이 1이 나오게 1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값이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0으로 바뀌죠. 자, 이것도 뭘로 바뀌냐면 출력값이 하나라도 1이 있으니까 그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는 0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1이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뀌죠. 그래서 0, 0은 다시 1이 된다. 그래서 신호가 조금 지나면 최종적인 결과가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이었던 신호가 0으로 이렇게 바뀌고 0이었던 신호가 1로 바뀌죠. 그러면 0이었던 신호가 1로 바뀐 이 Q를 중심으로 본다면 0으로 됐으니까 이거를 리셋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표를 보게 되면 R과 S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데 출력 이거를 뭘로 가지고 해야 되냐면 조금 전의 신호와 현재 신호와 다음 신호라고 하는 시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럼 현재 값이 현재 시간이 t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간은 뭘로 표현하냐면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신호로 표현하죠. 따라서 여기다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죠. 요 t는 시간이다. 그래서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시간이라는 뜻이 된다. 출력. 조금 전에 하기를 입력이 00일과 01인과 10과 12 이렇게 네 가지 강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1과 0인 경우를 한번 봤죠. R이 1이고 0일 때 뭐가 나왔었냐면 Q 값이 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Q 프라임 값이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봤을 때 0이었다라고 한다면 Q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 리셋이라고 한다 하죠. 그래서 그 R이 1이니까 리셋 신호가 1이 나왔을 때 출력도 0으로 바뀌는 리셋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또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엔 현재 이 신호가 0이 아니라 이제 이걸 바꿔서 현재 값이 이 0이었고 현재 값이 0이었고 그 다음에 1이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S가 1이고 R이 0이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한 이제 그 신호가 어떻게 나가는지 현재 저장된 값에 대한 거를 확인하면서 이 그 출력값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 출력 Q가 0이라고 그랬어요. 출력 Q가 0이니까 여기가 0, 노란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0, 그 다음에 Q 프라임 여기가 1이죠. 그리고 R에는 0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S에는 1을 넣을 거다.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도 0이 될 테고 피드백 라인에서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신호가 이제 그 값에 1이 있으니까 처음엔 다 뭘로 바뀌냐 하면 0이 그대로 0으로 되고 1도 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0인 신호는 그대로 저희 그 S쪽에 이제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1이었던 신호가 뭘로 바뀌냐면 이게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00은 다시 뭘로 되냐면 1이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 여기가 1이 들어가도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냥 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1과 0으로 돼서 Q라고 하는 쪽이 1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가 이 1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온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set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set, set. 자, 이거는 reset. 자, 이렇게 된다 하죠. 자, 00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입력이 00일 때 똑같은 경우인데 이제는 이거를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 결과가 되는지. 여기도 0. 그런 상태에서 그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력이 0이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가정하고 이쪽 아래도 0, S에도 0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00이니까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냐면 1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이 부분이 1이 들어가는 신호가 되니까 0과 1이니까 다 하나라도 1이 있으면 0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0이 들어가니까 00은 1이 나오고 또 똑같이 1이 들어가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0이라는 결과와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원래 값이 뭐였냐면 0이었고 원래 값이 1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했냐면 변동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건 그 전의 값이 뭐냐면 이 그 QT에 있는 시간의 값이 T 플러스 1로 그대로 전달된다. 여기는 Q 프라임이 T 시간에 있던 것이 T 프라임에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불변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경우에 11인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소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지우고 자, R과 S에다가 1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1, 또 1. 그래서 둘 다 11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현재 상태값이 Q가 0이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1이 들어가고 여기 0이 들어가니까 둘 다 저희 그 1이 있으면 무슨 값으로 바뀌냐면 0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니까 여기 1이 0으로 바뀌게 되죠. 0 중에 1이 하나 있으니까
출력값은 항상 0이 나오고 이 중에도 하나 1이 있으니까 출력값은 그냥 0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 나와요. 원칙에 위배되죠. 하나가 Q가 0이면 Q 프라임은 1이 나와야 되는지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는데 동일한 신호가 나오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Q가 최종적으로 0이 나오고 Q 프라임이 0이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R을 0으로 S를 0으로 한번 또 입력해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시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호값이 똑같은 신호가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 신호값이 0이 나왔었고 여기도 0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R에도 0, S에도 0 이렇게 넣었다. 그랬더니 이쪽 R쪽에 한쪽에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 한쪽에도 옆에 0이 들어가서 둘 다 0, 0이니까 뭘로 바뀌냐면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0이 그 다음에는 1로 바뀌었으니까 1로 되고 요것도 0이 아니라 1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라도 1이 있으면 0으로 다시 바뀌죠. 또 0으로 전달되니까 00은 1이 되고 또다시 여기 아까 0이었으니까 1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원래 신호가 00이었다가 Q'도 0이었다가 R과 S가 0을 넣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오면 Q에는 0과 1이 반복해서 막 튀어나올 테고 Q'도 0과 1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떨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Q하고 Q' 신호를 보게 되면 계속 이런 신호가 나온다. 여기가 1, 여기가 0, 1, 0, 1, 0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아주 부품이 몇 개 없어 빠르겠죠. 그런 경우 깜빡이처럼 우리 눈에 볼 수 없이 흔들리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좀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111일 때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인액 언스테이블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SR 래치의 경우는 정리해보게 되면 SR 래치의 경우는 이런 입력값을 갖는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RS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썼나? 뭐가 상관없고 이 RS 그 다음에 Q하고 이 Q'인데 시간의 관점에 보니까 현재 값이 아니라 다음 시간의 출력값이 뭐냐 현재 출력에서 다음 시간의 출력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다. 자, 이 부분이 플립플롭의 인풋이고 이 부분이 플립플롭의 아웃풋이다. 그러면 입력이 두 개니까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다라고 했고 00일 땐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변. 그다음에 11일 땐 신호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01일이 막 튀었다 떼었다 한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unstable. 자, 여기는 원하는 출력값이 아니라 동일한 경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이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변화가 없으니까 t 시간의 출력값이 qt 플러스 1 다음 시간에도 똑같다는 얘기고 그것도 t 시간의 값이 t 플러스 1하고는 그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일 적에는 여기가 출력값이 1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R이 1이라는 얘기는 액티브 상태에 리셋이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면 여긴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습은 두 개의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죠. 자, 여기 하나의 인풋은 여기서 따오고 이쪽의 인풋은 여기서 따온다.
요 Q하고 Q'이라고 하는 걸로 붙이고 이쪽에 R, 이쪽에 S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RS 레치의 어떤 모습이다. 근데 RS 레치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부분이다 이거죠. 여기서의 단점이 되는 거죠. 1이라고 할 때 쓰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SR 레치를 조금씩 변형한 형태가 되는데 레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아까 낫게이트는 하나의 개념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SR 레치가 기본적인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이라고 하는 걸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RS 래치라고 하는 이거에 이 그 변형 형태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형 형태가 JK 래치라고 하는 게 있다. 네, JK는 이 아까 셋이나 리셋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 래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 래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T는 딜레이라고 하는 거에 그 첫 글자를 따온 거고 T라고 하는 거는 토글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글자를 따온 거예요. 토글은 한 번 누르면 0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걸 토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스위치 형태다. 이걸 변형하는 거니까 이 변형 형태들에 대한 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JK 래치는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냐. 자, 래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금 RS 래치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만 쓸게요. 이거 박스로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자, RS 래치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노아 게이트 두 개 가지고 만들었다. 자, 여기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이 그 엔드 게이트를 하나 더 쓰고 그리고 이 벽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쪽을 Q, 이쪽을 Q 프라임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입력이 두 개 입력이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두 개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 하나를 따서 이쪽에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입력은 Q 프라임에서 따서 이 피드백을 바깥쪽에서 하나 더 시켰다. 그리고 여기 출력을 J라고 붙이고 이쪽에 출력을 K라고 붙였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패키지로 이 제품을 하나 출력해서 만든 거 이게 바로 JK 래치라고 하는 거의 모습이다. JK 래치에 대한 동작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JK 래치 이 JK 래치에 대한 동작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표로 나타내 보자. J와 K라고 하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Q와 Q'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간의 형태로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입력값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가지 입력이 있으니까 때 0일 때 10일 때 11. 삐뚤어져서 도로 옮겨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0일 때 똑같이 이 불변 상태예요. 불변 상태를 홀드라고 얘기하고 이 상태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t 시간의 출력값이 이 t 플러스 1에도 그대로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거하고 S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J가 1일 때 이 S하고 연결되니까요. 이 부분이 1이고 여기가 0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거죠. 반대되는 걸로 이렇게 나올 테고 이제 11일 경우인데 11일 경우는 토글이다라고 불러요.
토글은 란 의미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qt 플러스 1은 그 전에 q 프라임의 값이 이렇게 t 플러스 1 시간에서는 q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q의 값이 t 시간에 현재 값의 q의 값이 q 프라임에 해당되는 걸로 다음 시간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맨 마지막에 11 입력이 11인 경우에 대해서도 언스테이블이라고 하는 RS 래치를 토글 형태로서 변형시켜주는 이런 이 래치를 JK 래치라고 부른다. 세 번째 래치는 세 번째 래치가 D 래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D는 이 딜레이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RS 래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스로만 그린다 그러면 Q 바 또는 Q 프라임 되는 거고, 이게 RS 래치의 입력이 R과 S, 그 다음에 출력 Q하고 Q 프라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R과 S는 동일한 결과값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가 1일 때 R은 0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게 강제로 이렇게 하나의 낫 게이트를 입력하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입력을. 그리고 이때 입력을 D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기는 Q 프라임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해서 출력되는 이런 장치를 뭐라고 했냐면 디래치라고 부른다. 입력은 한 개밖에 없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동작을 보게 되면 입력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인풋은 D라고 하는 입력 하나밖에 없고 출력은 Q하고 Q 프라임이 있는데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어.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 아니면 1로 이렇게. 그리고 이 입력이 0일 경우에 R과 S에 동시에 묶이기 때문에 이 0일 때는 S가 0이고 그러면 R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0일 때는 리셋이 되는 거니까 Q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값이 0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여기는 반대되는 출력값이 또 1이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0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0이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되고 1이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한 타임 늦게 나간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갖다가 딜레이 래치를 줄여서 D 래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 마지막 래치 중에 하나가 T 래치라고 있었죠. 이것도 이 JK 래치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RS 래치고 아까 JK 래치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다 AND 게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출력들을 다 이렇게 돌렸죠. Q, Q 프라임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JK 래치에서는 이 J라고 하는 쪽에 J를 붙였고 여기가 그 다음 여기가 K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JK에 해당되는 걸 하나로 묶어도 되겠다. 그리고 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 0일 적에는 그 값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일 적에는 반대되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신호를 하나 이렇게 떼서 이걸 T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이렇게 생긴 거를 패키지로화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T래치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두 개 엔드 게이트에 이 한쪽의 입력을 묶어 가지고 입력을 한 개로 만드는 이런 저장 장치를 T래치라고 부른다.
자, 이거에 대한 동작을 볼게요. 자, 동작을 보게 되면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t라고 하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고 출력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니까 q인데 시간의 함수 현재 값하고 다음 값 현재 값이 뭔가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 시간의 값은 뭐가 나오느냐 그는 반대되는 다음 시간의 값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거죠. 입력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 아니면 1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자, 0이면 어떻게 됐냐면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t 시간의 값을 qt 플러스 1에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뜻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q 프라임 t 시간의 q 프라임의 값이 qt 플러스 1이라는 다음 시간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홀드 상태가 되는데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걸 같이 일일일 때 JK에서 토글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토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 Q 프라임의 값이 이 QT 플러스 1으로 가고 반대되는 신호값이 이게 이 Q 프라임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토글된다. 토글이냐 값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라고 하는 동작해주는 이런 회로 또는 저장 장치를 갖다가 T-렛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렛치 형태들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다. 자, 우리 제목에서 보게 되면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렛치를 쓰느냐라고 하는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저장 장치인데 이 렛치에다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좀 더 추가한 게 이 플립플롭이에요. 그러니까 이 렛치를 잘 아시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플립플롭 피해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그 기능이 조금 줄어 있는 렛치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렛치에 대한 그렇다면 종류를 갖다가 이 SR 렛치를 좀 변형한 거다라면 이 렛치에 대한 종류를 큰 종류를 본다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일단 클락이 들어가 있질 않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언클락드 렛치라고 불러요. 이건 보통 이제 비동기적 클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레벨인데 이 레벨 센시티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레벨 센시티브 렛치다. 자,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생긴 그 이진 신호 0하고 1밖에 없는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신호가 있고 0으로 여기가 0이고 이 부분이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레벨이라고 얘기죠. 근데 레벨인데 0이고 여기는 레벨인데 레벨 1일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나머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이 부분을 모서리라고 불러서 엣지라고 부르고 특히 올라가는 이쪽 신호를 올라간다 그래서 rising edge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은 1에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falling edge다라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레벨 센시티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레벨이 1일 때 동작하든지 레벨이 0일 때 동작하는 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그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단을 얘기하는 거고 순간적인 동작이 아니라 어떤 이 그 일정한 시간 구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레벨 센시티브다라고 하고 이 언클락트 렛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두 개의 입력 그 입력만 순수한 RS 렛치의 경우는 자, 또는 SR 렛치의 경우는 렛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단순히 이 입력만 있는 경우 입력 R과 S만 존재하는 경우가 언클락트 렛치다. B 렛치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언클락트 렛치는 입력 D만 있는 거다. T 렛치는 입력 T만 있다. JK 렛치는 입력 J하고 K만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그러면 SR 렛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그 언클락드 렛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언클락드 RS 렛치가 가능하겠죠. 또 언클락드 JKL 렛치도 가능하고 언클락드 D 렛치도 가능하고 언클락드 T 렛치도 가능하다. 그 중에 이 그 언클락드 RS 렛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언클락드 RS 렛치는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생긴 노어 게이트가 두 개가 있었고, 여기에 R이라고 하는 입력과 S라고 하는 입력이 있었고, 여기가 Q하고 Q'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 피드백. 이게 바로 언클락드 렛치라고 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클락이 없는 언클락드 RS 렛치.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 부품의 이름이 되겠죠. 반면에 1인 동안에 또는 0인 동안에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R과 S, Q와 Q'으로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서 그 레벨 센시티브라고 하는 걸로 보죠. 레벨 센시티브 RS 렛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레벨 센시티브 JK 렛치가 있을 테고, 레벨 센시티브 D 렛치가 있을 테고, 레벨 센시티브 T 렛치도 가능하겠죠. 그 중에 레벨 센시티브 RS 렛치만 얘기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변형해 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니까 RS 렛치 중에 레벨 센시티브만 보겠다. 자, 일단 껍데기로 보게 되면 이 R과 S라고 하는 입력과 Q와 Q'이라고 하는 출력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하나 뭐가 더 추가되냐면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을 레벨 센시티브다. 그래서 enable 신호가 1일 경우에 이 그 렛치로서의 동작해주는 이런 장치를 레벨 센시티브다. 그림상으로 제 설계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언클락드 렛치는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 위를 Q라 그러고 아래를 Q'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엔드 게이트를 하나씩 더 추가해 보자. 그리고 이쪽 위쪽을 R, 얘를 S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둘 다 동작을 하기 위해서 enable 신호를 이쪽을 갖다가 하나 더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레벨 센시티브 RS 렛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enable 신호가 있을 때만 동작하는 이런 장치다. 자, 그러면 이 그 렛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럼 뭐가 플립플롭인데 왜 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렛치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죠.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렛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그 변형 또는 그 렛치 또는 여기다가 그 클락 관련 그 회로가 추가된 거죠. 변형이라기보다 이렇게 생긴 부분을 그 플립플롭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렇게 되는 신호 중에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레벨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을 edge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레벨 1이고 여기도 레벨이죠. 그래서 이 렛치는 레벨 센시티브다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는 이 모서리에서 동작하게 하는 이 부분 falling edge는 rising edge에서 동작하는 이런 회로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플립플롭이다. 플립플롭은 라이징 엣지
또는 폴링 엣지에서 엣지와 동기에서 동기를 이루어 동작하는 저장 장치를 갖다가 이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이제 그 레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RS 레치. RS 레치가 모습이 언클락드 부분. 언클락드 RS 레치는 R과 S라고 하는 입력과 그 다음에 Q와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신호값이 출력이 되는 형태였다. 그렇다면 이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R과 S가 있고 Q와 Q 프라임이 출력까지 됐는데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클락 부분이 여기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짝대기로만 긋게 되면 이 레벨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삼각형을 집어넣게 되면 모서리를 의미한다. 자, 이거는 모서리를 의미한다. 이걸 갖다가 edge, sensitive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 그 RS 플립플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플립플롭의 기본은 래치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그 파형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클락을 컴퓨터 내부에서는 다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그 클락을 씀으로써 편리한 점 뭐냐면 동기화를 맞춰주기가 쉽죠. 우리가 이 그 다 같이 구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둘 하나둘하고 구령을 붙여주는 그게 이제 일종의 클락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을 맞춰서 걸으면 이 그 좀 괜찮은데 각자가 뜨게 되면 앞 사람의 발을 밟기도 하고 자기가 밟히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서로 앞사람과 뒷사람 간에 서로 동기를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클락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스터 클락이라고 하는 게 계속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동작해 준다. 그걸 클락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클락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 순간에만 나는 제 그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때 R과 S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이 순간에 대한 게 입력이 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입력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되고 아래 반대되는 신호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이쯤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뭐하고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Q라고 하는 거하고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보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이 그 플립플롭의 동작은 뭐하고 동기이냐면 바로 이 올라가는 요 지점하고만 관련이 돼 있다. 요 지점에서 올라가는 요 순간에 입력값이 무엇인지를 따져요. 요 순간에 S의 입력이 뭔지를 따진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출력값이 뭐 상관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Q는 이 그 1이고 Q 프라임은 0이었다. 그러면 R이 1이니까 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반대로 여기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좀 다른 색깔로 그려줍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빨간색 점선이 되는 데까지 쭉 가겠죠. 또 쭉 가서 빨간색 점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간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또다시 올라가는 순간에 이 신호하고 요 신호를 본다. 알겠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올라가는 요 순간에 R이 0이고 S가 1이니까 아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동을 치고 있죠. 자, 여기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요동 치고 있는 거는 레벨하고 관계없이 바로 요 순간에만 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된다 이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쭉 신호가 여기도 같이 이 순간에서의 이 입력값과 이 입력값을 보니까 똑같은 값이 나와서 출력이 이렇게 1이 나온다. 여기는 반대대로의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시되는 거, 이게 바로 플립플롭에 대한 동작인데, 래치를 쓴다면, 만약에 레벨 센시티브 래치였다면, 이 R과 S가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출력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플립플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락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동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플립플롭이라고 부른다. 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제 설계하는 방법 중에 이 그 RS 플립플롭을 이제 FF만 쓸게요. 이거에 대한 구현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RS 래치는 두 개의 노아 게이트를 쓴다라고 가정하는 걸로 하고 예, 입력을 Q 프라임 그리고 이 부분에 AND 게이트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R, 여기를 S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 레벨 센시블 래치인데 여기다가 특별한 어떤 장치를 하나 부가해서 이거하고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클락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뭐냐면 클락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 순간을 탐지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펄스가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걸 트랜지션이다.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 붙여보자.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 이거에 대한 것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 이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 자, 디텍터에 대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동작은 예, 입력 클락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고 자, 클락 부분은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클락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이 낫 게이트를 이렇게 거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클락이 예를 들어서 1이었다라면 여기는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엔드 게이트를 해서 출력을 이렇게 바꿔주자. 그리고 이 그 클락에 들어가는 이 신호하고 맞바로 엔드 게이트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A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여기가 A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그 클락 디텍터라고 하는 거다.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라고 하는 거. 이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에 대한 모습이다. 동작은 어떻게 된 동작인지 이 다음 장에다 그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클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클락이 들어가고 낫 게이트를 거치고 엔드 게이트를 거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부분이 이 그 바로 A라고 하는 신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클락 부분은 계속 이렇게 생긴 부분이 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만 한번 골라서 볼게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요거에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는데 약간 그 낫 게이트가 있으니까 이 지점보다 약간 늦게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겠죠. 약간 늦게. 자, 노란색 이제 그 부분 클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하늘색 부분은 약간 늦게 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갈 거다. 딜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 때문에냐면 낫 게이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바로 여기가 노란색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을 AND 게이트 하는 이 A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 하면 그러면 A 부분은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AND 게이트가 거쳐지게 되죠. 따라서 요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쳐지는 부분만 AND 하니까 여기가 반짝 1이 튀어나오는 걸 찾을 수 있게. 둘다 그 하나 둘 다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그 반짝 튀어나오는 이 부분 이렇게 골라내는 이런 게 바로 펄스 디텍터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 부분이죠. 요 순간에 입력 R과 S가 뭐냐라고 하는 걸로 만들게 되면 이 RS 플립플롭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래서 그걸 펄스 디텍터 RS 플립플롭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 일단 다 펄스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펄스 트랜지션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넘어가서 순차 회로에 대한 것까지 설계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걸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다음 주가 14주가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말 시험 때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